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처지라 한 주 한 주 열심히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시점은 언젠가요? 방학인가요? 네, 저는 지금 위에 나와 있죠. 9월 16일. 임용으로부터 70일 정도 남아있는 정말 빠듯한 순간이에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를 하면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안하고 또 할 거는 너무 이렇게 천지에 널려 있는데 그걸 언제 다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시험 자체가 좀 장기전이잖아요. 분명히 뭐 한 달 단위든 또는 두 달 단위든 좀 길게 보고 공부하는 것을 연습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습니다. 저도 당장 지금 막 펴놓는다 하면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별로 없겠죠? 그런데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걸 물어보면 이거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조금은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꾸준히 그냥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래도 좀 할만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즐거움은 역학에서 한번 찾아보겠죠. 저는 여기서 은근히 즐거움을 느끼는데 남들보다 잘하는 것보다 어제 나보다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일과 충격량과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열심히 듣는다면 임용에서 무조건 출제될 수밖에 없는 문항들을 맞춰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다시 공부로 돌아가서 한번 해봅시다. 먼저 개념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한번 짚어 넘어갈 수 있도록 모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F는 ma라는 걸 알고 있죠. 이제 운동 역학은 힘에서 비롯됐다고 하듯이 힘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아, 내가 어떤 물체에 F라는 만큼 힘을 줄 거야. 뭐 그렇게 하면 이게 ma라는 공식이 성립하겠죠? 그런데 이게 힘을 얼마만큼 시간을 주느냐도에 따라서 얘가 어떤 속도를 나타내는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 어떤 스키를 만약에 썰매를 밀 건데 여기서 이렇게 밀어줄 거야 이렇게. 근데 내가 1초 동안 10N이라는 힘으로 민 것과 내가 얘를 따라가면서 계속 한 10초 동안 밀었다고 좀 과장해서 한다면 1초 뒤에 얘의 속도랑 10초 뒤에 얘의 속도가 당연히 다르겠죠? 이런 거를 고려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충격량이라는 걸 도입합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정의를 한 뒤에 보니까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F는 ma 그리고 곱하기 t. at가 도대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등가속도 1번 공식 따르면 V는 V0 플러스 AT죠? 여기 나오는 AT를 좀 변환시킨다면 AT는 V 빼기 V0. 그러니까 AT는 속도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M 델타 V라고 쓸 수 있고 MV라는 게 운동량 P니까 이 말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량이라는 건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물리량이고 그것은 우리가 ma로 비롯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격량은 FT고 FT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딱 외우는 것보다도 이미 알고 있는 1번 공식을 활용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걸 알면 식을 따로 외울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이걸 계속 풀다 보니까 아마
외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외워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충격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해볼 건데요. 일은 뭐냐? 이렇게 힘을 줬을 때 과연 얘가 몇 미터 이동하냐? 그래서 얘는 힘에다가 S를 곱해줍니다. 네, 이렇게 일을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일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죠. 그게 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될까요? 먼저 여기 일을 할 때 위치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있죠. 이 위치 에너지에서 자 F 곱하기 S 얘는 아까처럼 MAS로 고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니까 이 가속도가 뭐가 되겠어요? G가 되겠고 S는 올라간 높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체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H만큼 올린다면 그것은 mgH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라고 하는 건 위치의 이동, 그러니까 높이에 따라서 생기는 에너지도 있지만 속도에 따른 에너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v0였는데 나중 속도가 vf로 생긴다면 여기에 생기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 자, 다시 MAS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잘 보면 AS 뭔지 감이 오시나요? 3번 공식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3번 공식에 따르면 EAS는 VF의 제곱, V0의 제곱을 빼준 거죠. 그러면 AS는 2분의 1 VF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줘 볼게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 이 속도에 따른 그 일은 어떻게 되냐? 2분의 1 한 다음에 여기 M은 그대로 있었으니까 MAS인데 AS가 요거 2분의 1하고 VF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두 개가 AS가 되는 거죠. 2분의 1은 앞에다 빼주고 그러면 1이라는 공식을 우리가 외워왔지만 이렇게 해서 산출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충격량이랑 윌이랑 좀 어떻게 다를까요? 당연히 얘는 시간을 곱했고 얘는 이동 거리를 곱했다. 좋습니다. 또 여기서 조금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친구는 속도만 따져요. 근데 이 1이라는 친구는 높이에 따른 위치, 그러니까 중력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리고 속도를 따져요. 속도는 운동 에너지로 따지겠죠?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사항을 조금 이따 볼 건데, 충격량을 써야 될 때가 있고, 1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이거는 조금 이따 문제 사항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프도 한 번씩만 보고 갈까요?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는데요. 그래프에서 X축, Y축 여기가 시간이 되고 여기가 힘이 될 때는 이 면적이 뭘 의미하죠? 이 면적은 이 변위의 곱하기, 즉 넓이를 의미하니까 여기가 충격량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평균 충격력, 그러니까 이 친구의 평균 충격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면적이 A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 T분의 A 이렇게 됩니다. 당연한 건데 요거를 바꿔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FT는 A 이렇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자꾸
평균 충격역을 구하라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 면적을 이 t로 나눠준 값이 평균 충격역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번에도 설명 이미 했듯이 이 최대의 힘을 찍으면 면적이 달라지니까 그 면적을 나타낼 수 있는 평균적인 힘을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다음으로 1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fs니까 여기가 몇 미터 이동했는지, 그리고 여기가 그러니까 단위로 쓸게요. 여긴 뉴턴 단위가 되겠고 여기는 미터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힘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겠네요. 이동 거리 이렇게 이 면적은 1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평균 힘을 구할 수 있겠죠? 평균 힘은 이 1이라는 걸 몇 미터로 했느냐, 몇 미터 갔느냐를 나눠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러 가기 전에 여러분들 단위 알고 있나요? 당연히 이제 힘의 단위는 너무 쉽게 알 수 있고 힘은 뉴턴이죠. 자, 충격량의 단위 어떻게 될까요?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시간의 단위가 S니까 뉴턴 세크로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1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뉴턴하고 얘가 미터라는 단위가 있으니까 1의 단위는 뉴턴 미터. 그런데 이 뉴턴 미터를 바꿔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줄이라고 하죠. 그래서 줄은 이렇게 J로 쓰시면 되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일률이라고 하는 건데 일률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률은 얼만큼 일을 했느냐를 단위 시간당 얼만큼 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서 구한 식을 통해서 뭐 일을 구했다. 그러면 그동안 1초가 걸렸다. 그러면 이렇게 뭐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얘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일의 단위가 줄, 시간의 단위가 세컨. 그래서 줄 퍼 세크라고도 할 수 있고 얘를 또 다른 말로도 표현한답니다. 자꾸 다른 말로 종합하는 표현이 많네요. 얘를 바로 W로 쓰고 와트라고 읽습니다. 자, 그리고 일률의 속성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를 외운다기보다는 한번 다시 이해를 해봅시다. 시간을 할 건데, 시간을 나눠줄 건데, FS가 되죠? 1이라고 하는 게 힘과 이동 거리입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될까요? 얘는 등속도라고 가정했을 때는 FV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속도, 이것도 가정이 붙여야겠죠? 등속도일 때만 T분의 S가 V가 되니까 등속도일 때 힘 곱하기 속도가 1률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죠. 문제를 들어갔을 때 이제 충격역을 쓸까? 충격량을 쓸까? 그리고 일을 쓸까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두 개가 연동되기 때문에 두 개 다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을 뭘 주느냐에 따라서 더 쉽게 구해낼 수 있을 뿐더러 어떤 거는 그렇게만 그 한 방향으로만 구하게 아주 값을 적게 주겠죠? 힌트를 많이 주지 않겠죠? 그러면 이 충격량이라는 친구는 FT 시간이 들어가 있고 1이라고 하는 거는 FS가 들어가 있으니까 시간이 나온다면 되도록 충격량으로 접근하면 되고 이동 거리가 나온다. 그러면 1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친구는 수평이나 수평 성분의 속도밖에 고려하지 못해요. 근데 1은 모두 다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속도도 고려하고 위치, 즉 높이도
고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속도와 높이 둘 다 고려해야 되는 때에는 무조건 2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에서도 팁이 될 텐데 아마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자꾸 충격량으로 하면은 문제가 안 풀리고 꼭 1로 해서 역학적 에너지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을 활용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게 꽤 많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자, 2kg의 공에 힘을 가했더니 나중 속도가 4m/s가 됐답니다. 충격량을 물어보네요. 그러면 구할 수 있겠죠? 충격량. 이거는 FT인데 FT인데 시간을 아직 모르고 힘도 몰라요. 그럴 때는 또 다른 FT의 변환식 뭐죠? M 델타 V. 이건 구할 수 있겠네요. 2 곱하기 나중 속도 4, 처음 속도 0. 그러면 8이고 단위는 뭐라 했죠? 뉴턴 세크가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뭐 이거를 단위를 다르게 쓰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킬로그램이 되죠. 질량은. 그리고 속도는 미터 퍼 세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줘도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줘도 되고 뉴턴 세크라고 표현해줘도 되는데 주로 뉴턴 세크를 더 많이 표현한답니다. 이것도 있네요. 자, 운동량을 표현할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씁니다. 근데 충격 양을 쓸 때는 둘 다 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뉴턴 세크를 쓰지 않아요. 네. 요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2초 동안 힘을 가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2초 얘를 알고 있으니까, 충격량 전체의 크기는 알고 있어. 자, 평균 충격, 평균 힘은 여기서 뭐 충격이니까 평균 충격력은 곱하기 시간 2초가 총 면적인 8뉴턴 세크죠. 8이죠. 그러면 평균 힘은 4뉴턴이 됩니다. 네, 요 식에서 나온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2kg이 4m/s가 됐답니다. 자, 일은 어떻게 하죠? 위치 에너지 먼저 변화량이 있나 먼저 살펴봐야겠죠?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없네. 수평으로 이동을 했고 수직으로 이동한 게 없네요. 그리고 속도의 변화량이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면 되겠다.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없으니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요 제곱할 때 VF의 제곱, V0의 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 속도가 4고 처음 속도가 만약에 1이다. 그랬을 때 이거를 나중 속도는 4고 처음 속도는 1이니까 이렇게 3의 제곱을 해주면 되는구나. 그러면 9가 나오겠네? 하면 안 됩니다. 9가 나오는 게 안 됩니다. 왜냐면 얘 제곱 먼저 하고 그 다음 얘 제곱한 걸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16 빼기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 처음 속도가 1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는 15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랑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제곱을 먼저 한 뒤에 두 개를 빼준다. 요거는 유의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 속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상관은 없겠죠. 16 빼기 0의 제곱 요거를 계산해주면 16 그래서 1의 단위는 줄이 되겠습니다. 자, 4m 이동했다네요. 우리 이미 1의 공식을 알고 있어요. 1은 FS라고 늘상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 힘 얘는 얼마일까요? 지금 총 한 일이 16이니까 4m 이동했다. 그러면 평균 힘은
4N입니다. 자, 그럼 얘가 혹시 몇 초 동안 힘을 줬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아, 내가 지금 이 F 평균 힘을 구했어. 그러면 우리 충격량의 공식을 써서 시간을 구해보는 거죠. 자, FT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요렇게였죠? 그러면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지금 4를 구했어요. 시간은 몰라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질량은 2kg, 나중 속도가 4, 처음 속도가 0 해주면 t는 2초가 되겠죠? 이처럼 이 힘을 알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좀 연동이 돼서 시간도 구해낼 수 있고 이 시간을 구할 수 있으면 또 뭘 구할 수 있죠? 시간이 나왔으니까 나는 뭐 파워도 구할 수 있겠네? 일률도 구할 수 있겠네? 파워가 일률이죠. 이런 식으로 연달아 다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값을 먼저 줬느냐에 따라서 이걸로 갈지 결정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높이가 여기서 없었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이 다음 문제, 이 높이가 만들어지게 되면 충격량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냐? 지금 얘가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힘이라는 걸 줘서 5m를 올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0m 다시 정지했어요. 그러면, 얘는 2kg이긴 한데, 나중 속도도, 처음 속도도 0이네? 충격량은 0이야. 그러면 나는 FT에서, 힘도 없나? 힘이나 시간이 아예 없는 건가? 이렇게 잘못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속도만 고려했기 때문에 수평에서 이동에 관련했을 때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수직의 방향의 운동일 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는 오히려 좋아져요. 좁혀지겠죠. 우리가 쓸 것은 바로 1입니다. 1은 어떻게 할 수 있죠? FS인데 두 개 고려해야 된다 했죠. 바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있을 것 같나요? 너무 없는 것처럼 얘기했죠? 있나요? 없습니다. 맞아요. 0, 0. 그러니까 얘는 고려해 줄 필요가 없겠네요. 0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2 곱하기 G 곱하기 높이 하면은 뭐가 나오죠? 네, 100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1의 크기는 100줄. 그러면 지금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100줄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힘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100줄이 곧 FS니까 S가 5. 그러면 여기서의 가한 힘의 크기는 20N이 되겠죠. 물론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놓았다고 합니다. 자유낙하를 하겠죠. 그러면 수직 속도는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 지금 속도는 0이지만 이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겠죠? 여기 다 떨어졌을 때는 위치 에너지는 없지만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공식을 통해서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처음 속도 또 고려해주고, 자, 처음 속도는 0이니까 0. 그리고 나중 속도는 우리가 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질량은 2kg이라 했고, 그럼 얘네는 생략됩니다. 그러면 V 제곱은 아까 몇이라 했죠?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라 했죠? 똑같이 100줄. 그럼 100. V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지금 중력가속도를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이 떨어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은 것과 같죠? 그러니까 10m/s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뭐가 제시되어 있는지 볼까요? 자, F 줬다. 질량 줬고, 그리고 시간을 줬네요. 그리고 지금 수직이동은 없는 거 보니까, 시간 줬고 수직이동 없어. 수평밖에 없어. 속도 고려해. 그러면, 저라면 바로 충격량을 써야겠다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충격량을 써보죠. 먼저 힘, FT에서 얘가 mvf-v0 이렇게 식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원래 문제 풀 때 시각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어디로 내가 가고 있는지를 계속 머리를 회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제 너무 정보의 바다에서 허우적될 수도 있겠죠. 사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적어 두시는 분도 정말 많은데 너무 좋습니다. 제가 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적은 것 같은데 여러분도 이렇게 적어 놓고 여기다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자 넣어보자. 그리고 시간도 넣어보자. 질량도 넣어보자. 그리고 처음 속도도 넣어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VF는 몇이죠? 10m/s가 됩니다. 계산 과정은 조금 생각할게요. 그리고 나서 1을 또 물어봤어요. 자, 1은 얼만큼 했을까요? 자, 위치 에너지는 없으니까 고려해주지 맙시다. 그러면 이 1이라고 하는 건 지금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만 고려해주면 되겠죠? 걔는 2분의 1 m v제곱 vf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v0의 제곱은 0. 그럼 얘가 몇이었죠? 10이었으니까 제곱하면 100. 자, 이거를 계산해주면 몇이 나오죠? 네, 20이 나옵니다. 단위는 줄.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 각도가 나오네요, 또. 여러분 각도 나오면 많이 분해해준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요번에도 분해해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느냐, 이것도 잘 봐야겠죠?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공식을 조금 균열을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늘 FS라 했죠? 일은. 그런데 사실 우리가 늘 생략해 오고 있었던 게 있어요. 늘 이 F랑 S가 방향이 같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다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F 곱하기 S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돼요. 이런 공식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도대체 곱하냐? 이것도 궁금하겠죠? 자, 우리가 F라는 방향, 이 오른쪽 방향으로 F라는 힘을 줬는데 얘가 똑같이 이만큼 이동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얘는 FS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금 상황처럼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동하는 방향은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러면 이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이라고 하는 건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 작은 삼각형에서 코사인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F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주면 얘가 나오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방향이 드디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늘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 얘랑 방향이 같다고 가정을 한 거였어요. 계속 요렇게 그러면 세타가 0이 되겠죠. 코사인 0도는
1이 되기 때문에 늘 우리가 그냥 fs다 라고 해왔던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렇게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의 방향이 다를 때는 그렇게 성립하지 않으니까 고려해야겠죠. 자, 저희가 1이라고 하는 건 스칼라일까요? 벡터일까요? 이게 늘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니, F도 벡터야. 그리고 이동 거리 D라고 표현해 볼게요. S도 상관없을까? 자, D. 얘도 벡터야. 벡터 곱했으니까 당연히 1은 벡터여야지. 그런데 얘가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스칼라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벡터와 벡터를 곱하는 것을 내적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유를 묻는다면 먼저 내적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적이 뭐냐? 지금처럼 이 벡터가 각이 있을 때 같은 방향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아까처럼 코사인을 곱해준다고 했죠? 그러면 이 방향, 이렇게 일치시켜주는 거를 내적이라고 하는데 얘가 보세요. 얘가 어디 그러면 지금 방향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라고 쳤을 때 얘는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나요? 방향이 지금 3시 방향이 맞나요? 그런데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내적을 셋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F 코사인 D 세타 말고 D 코사인 세타를 할 거야 라고 하면 방향이 이렇게 돼버리죠. 이거는 한시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 두 개 같은 상황인데 몇 시 방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를 뻗었는데 쉽게 설명하면 벡터의 곱은 스칼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조금 이해는 좀 안 되더라도 알아야 될 것은 1은 스칼라이다. 또 헷갈리는 거. 스칼라는 그러면 다 플러스밖에 없겠네요? 아닙니다. 1에는 부호가 있어요. 아니, 스칼라라면서요. 네, 스칼라가 맞는데요. 이게 방향은 없고 부호는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1을 보면요. 이런 일이겠죠? 나는 이렇게 들었어. 힘을 줬어. 근데 이 물체가 아랫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세타라는 게 지금 180도가 되죠? 그래서 이 공식에 따르면 W는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D. D랑 S랑 같다고 융통선 이렇게 봐주세요. 그러면 세타에 180이 들어가면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 외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얘가. 그래서 이 1이 부호는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받을 때는 음의 1이라고 하고요. 음의 1. 플러스일 때는 양의 1이라고 해요. 자, 정리하자면 1은 스칼라긴 한데 부호는 있습니다. 왜냐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세타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예로 들어서 나는 F를 이렇게 줬는데 이게 더 좋겠다. 자, 나는 위로 들고 있는데 이동한 거는 이쪽으로 이동했대요. 그러면 얘가 세타가 90도가 되죠? 그러면 이 코사인 90도는 0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이라고 하는 값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타라는 게 90도보다 작게 되면은 플러스 값을 가지고요. 이 세타라는 게 90도 이상, 120도, 160도 이런 값을 가지게 되면 그때는 1이 음의 1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자, 여기는 더 넘어가서 요렇게 F가 있다면 음의 1, 그리고 이렇게 있다면 90도보다 작은 각이라면 양의 1,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설명이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F는 W는 FS, 여기서 지금까지 늘 세타가 0이라고 가정했을 때만 쓸 수 있던 거였고,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문제 사항에서 알아가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문제 사항 때 이런 세타를 주고 힘과 일을 물어본다면 이거를 무조건 생각해내야 되고요. 아까처럼 뭐 그런 세타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스쿼트 한다 뭐 이런 거 문제 나오다 보면 뭐 세타 그런 거 없이 그냥 위아래로만 움직일 거든요. 그럴 때는 어차피 이 세타라는 게 90도가 돼서 코사인 세타는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문제 사항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잘 확인해 보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죠? 각도가 주어졌죠? 그리고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을 곱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F, 이 공식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80 곱하기 이동 거리 30 곱하기 코사인 60. 코사인 60은 2분의 1을 해주면 120 줄이 됩니다. 얘는 양의 1을 했죠? 부호가 플러스니까.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50kg짜리 질량을 자 0.6m로 환산을 바로 해줍시다. 이렇게 60cm 이런 거 낚이기 딱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올리는데 한 일. 처음에 얘는 위치가 높이가 있어. 근데 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없네. 그러면 우리 위치 에너지만 고려해 줍시다. mgh 자 50 곱하기 중량 가속도 10 곱하기 0.6은 3 몇이 되죠? 3 네, 300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부호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동 방향과 F가 같죠? 그럴 때는 플러스 값이 맞고 얘를 1의 형태를 물어본다. 1의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그것은 양의 1입니다. 이렇게 문제사항에서 써주면 돼요. 자, 얘랑 지금 반대죠. 어떻게 보면 각도가 180도와도 같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180이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해줄 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50 곱하기 동일하겠죠? 300인데 여기서 음의 1을 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해주면 됩니다. 문제사항에서도 1의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묻는다면 네, 음의 1을 했습니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요번엔 변위를 줬네요. 지금 수평인 상황이니까 위치 높이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그럼 얘는 아까에 따르면 충격 양으로 풀어도 되고 또는 1로 풀어도 되는데 시간을 줬기보다는 변위 미터를 줬으니까 1을 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자, 처음 속도가 0이었어요. 그리고 나중 속도가 40이니까 2분의 1 m 나중 속도 40의 제곱 빼기 처음의 제곱, 요거를 풀면 몇이 나오죠? 40이 나오나요? 잠깐만, 제가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해볼게요. 그냥 자, 생략생 20분의 40의 제곱 그러면 80이 되나요? 맞죠? 네, 80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 뭐죠? 1의 크기가 아니라 힘의 크기죠?
그러면 FS는 우리가 방금 구한 80줄이에요. 그러면 이 S가 몇이죠? 2m라고 했으니까 F는 40N이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고, 요렇게도 접근할 수 있나요? 이걸로 시간을 구해낼 수는 있겠죠. FT는 0.1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나중 속도 있고 처음 속도 있고, 그리고 충격력, 이 힘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X만큼, 그러니까 2m만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지금 구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4가 되겠고, 시간은 얼마가 되죠? 40분의 4니까 0.1초가 되겠죠? 이동하는 동안 0.1초가 걸렸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풀 수도 있어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자, 다음으로 올리는 데에 드는 힘이 300. 이미 다 줬다. 뭐 구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을 줬다 하네요. 파워는 얼마인가? 파워 이꼴 일률이죠. 일률은 단위 시간당 얼만큼 일어났냐고 2초분에 300줄이니까 150. 단위는 줄 퍼 세크 또 좋고 또는 와트도 좋죠. 와트라고 표현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지금 가만히 서 있다가 얘는 60kg짜리는 얘를 이렇게 밀었고 뭐 100kg 몸무게 가진 사람은 밀진 않았지만 얘가 민 거에 반작용력이 있죠. 같은 힘으로. 네, 그렇게 해줬을 때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몸에서 손이 떠나기 전 얘가 이제 딱 떠나려고 하기 직전에 60kg가 이 힘을 받아서 마이너스 5m/s가 됐대요. 그러면 얘가 받은 이 사람의 이 100kg의 속도는 얼마냐? 그리고 받은 충격량은 얼마냐를 물어봤습니다. 역학 공부하다 보면 두 가지의 보존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두 번째는 운동량 보존 법칙. 자, 이 두 가지가 성립하기 위해선 가정이 들어가는데요. 이 가정은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이 두 가지의 법칙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서, 왜냐면 얘는 MV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처음 가만히 있을 때 이런 공식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M1이라는 친구 60kg짜리를 M1이라 하고 그때 그 사람의 속도, 그리고 이 B 요거 100kg라는 사람을 M2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속도 V2를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힘이 다른 힘이 더 작용하지 않다면. 그럼 얘는 지금 이 얘네 둘이를 묶었을 때 외부에서 뭐 힘이 작용하나요? 작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는 지금 이렇게 힘을 줬지만 운동량이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얘가 정지해 있고 정지해 있으니까 0이에요. 이 두 사람의 운동량의 합은 0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얘가 밀고 나서도 이 두 사람의 운동량의 합은 같게 되겠죠? 그러면 얘 먼저 한번 구해줘 봅시다. 밀고 난 뒤에 얘는 마이너스 5로 갔으니까 60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고, 그것과 합 100kg짜리 속도 몰라요. 그리고 준 거를 이렇게 더해주면 처음에 운동량의 합과 같다는 거예요. 두 물체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00이 되고 넘겨주면
V는 300, V는 3m/s가 되겠죠? 그러면 받은 충격량, 내 100km의 관점에서 봤으니까 충격량 FT는 결국 m 델타 V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100kg에다가 나중 속도 3, 처음 속도 멈춰 있었으니까 0 해서 300Nm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m/s와 300Nm라고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식도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FT의 관점에서 바로 보는 건데요. 우리가 이 말하기 위해서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가 B를 밀었죠. 그리고 그 반작용력으로 B가 A를 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렸던 요것과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B를 미는 힘, 얘를 F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이 반대되는 B가 A를 미는 힘은 마이너스 F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랬을 때 이 미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개 접촉해 있는 시간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A가 받은 충격량은, 글씨가 너무 안 예쁘네. 자, B가 받은 충격량이라 할까요, 먼저? B가 받은 충격량은, 여기서 F라고 표현했으니까, F 곱하기 T예요. 맞죠?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일까요? 반작용력이라서 마이너스 F 곱하기 T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얘가 부호만 다르지 부호만 다르지 크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다시 쓰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B가 받은 충격량은 A가 받은 충격량,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다. 이렇게. 자,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냐? 속도도 알고, 나중속도죠, 얘가. 나중속도 알고, 처음 속도라는 건 0이라 했었고, 질량도 아니까, 우리 A가 받은 충격량을 구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놨으니까 60 곱하기 나중 마이너스 5 처음 0 이거 계산해보면 300이 되죠? 플러스 300. 그러면 B가 받은 충격량은 플러스 300이 된다는 말과 같대요. 여기 마이너스를 같이 계산해 준 겁니다. 그러면 B가 받은 충격량이라 했으니까 B는 다시 FT로 구할 수 있겠죠? 100에다가 VF-V0. 여기서 V0가 0이 되니까 얘가 300. 그럼 VF는 이렇게 생략해줘서 3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충격량 두 사람이 힘의 방향 때문에 부호만 다르지 받은 충격량은 같다 해서도 풀 수 있고요. 또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통해서 풀 수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충격량을 쓸지, 일량을 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들, 이 심화 문제 다음번에 있죠? 그런 것들을 풀어보면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선운동역학의 기본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도 이제 바로 풀어봐야겠죠, 여러분들? 열심히 풀고 제가 또 열심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도 빠지지 않고 잘 와주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